자, 이번에는 전기장, 자기장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지난번에 설문했을 때 플러스랑 마이너스처럼 다른 전하를 띤 애들이면 인력 서로 붙으려고 하고 플러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른 이게 같은 전하를 띠는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고 했었는데요. 자, 뭔가 힘이 작용한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힘은 뭐라고 하냐면요.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애들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전하는 사실은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힘은 사실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보시면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도 서로 붙는다. 그 다음에 떨어진다. 어떤 힘이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 대한 얘기를 말을 하는데 그때 명칭이 뭐냐면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방금처럼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고요. 이 전기력을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을 표현할 때는 이 전기력 선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플러스 전하를 보면은요. 플러스 전하에서는 전기력 선이 이렇게 나가는 방향. 플러스 전하에서는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마이너스 전하로는 이렇게 모이는 방향으로 전기력성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을 때 플러스에는 계속 다 나가는 방향, 마이너스로는 다 모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전기장을 뭘로? 이 선으로. 근데 이 선이 전기력 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도선,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이 윗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때 실제로 전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랑 전자 이동 방향은 같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전자 보니까 어떤 전하? 지금 방금까지 얘기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전자가 만약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다, 도선에서.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위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전하가 있을 때 전기장은 어떻게 형성된다고 했죠? 그쵸? 이렇게 들어오는 마이너스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된다고 했었는데요. 이 전자라고 봤을 때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고 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뭐가 전기장도 같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자, 여러분 N극, S극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SS 이렇게 같은 극끼리는 서로 어떻게 된다? 밀어낸다. 그 다음에 이렇게 SN 이런 식으로 다른 극은 서로 붙으려고 한다.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자석도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어떻다? 서로 밀어낸다. 얘는 서로 붙는다. 그 말은 뭐가 작용한다는 말? 힘이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석은 전기가 아니죠. 여기서는 그래서 자기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서의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슷하죠? 자, 자기력은 자기력인데 서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작용하더라? 힘이 작용하더라. 그러면 여기도 이 공간에 뭔가 자기력, 이 힘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석 주변에 그 철가루 같은 걸 뿌리면 이런 파란 점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 점들이 막 철가루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에 자기장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이 선을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력선, 이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거고 이 공간은 자기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N극에서 나가는 방향이고요. 아까 전기에서는 플러스가 나가는 방향이었죠? S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극, 예를 들면 N이랑 N이라고 하면 N극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나가려는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ገብ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둘 다 이렇게 나가려고 해서 서로 밀어내게 되는 거고요. S랑 N 같은 경우에는 N은 나가는데 S 쪽은 붙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N이랑 S극은 결국에 붙게 되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전류가 흐르고요. 자, 이 부분을 위에서 봤습니다. 자, 여기 도선이 지금 있고요. 전류가 이렇게 위로 지금 막 오고 있겠죠. 자, 나오고 있는데 위에서 보고 다음에 이 근처에 나침반들을 놨어요. 나침반들을 놨더니 어떤 게 보이냐면 모두 다 N극을 가리킨 데를 찾아봤더니 N극이 다 이쪽을 이렇게 다 가리켰다는 거죠. 그래서 N극을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N극을 이런 방향으로 가리키더라. 근데 지금 나침반이 움직였다. 나침반이 뭔가 일정한 곳으로 방향을 향했다. 나침반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뭐죠? 사실은 자석이었죠. 자기장이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전류가 도선에 흐를 때 뭐가 생성된다는 걸 알 수 있었냐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다 봤더니 규칙이 있었고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요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을 이 위쪽으로 했을 때 손을 감아 쥐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전류가 흐를 때 뭘 생성한다? 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전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콘센트를 꽂을 때 배터리를 뭔가 연결했을 때 전류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주변에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이 생기더라까지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방금 전처럼 그냥 일직선의 도선일 때는 전류를 엄지손가락으로 하고 그 다음 손가락을 말았을 때 자기장에 이렇게 방향이 나왔었는데요.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죠. 자, 예를 들면 그 도선이 이렇게 말려있는 코일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도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냐면 이때는 반대로 전류의 방향이 오른손 네 손가락입니다. 아까는 오른손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었는데 이렇게 말려있는 도선일 때는 오른손의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전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아지고 엄지손가락이 여기 보이시죠? 엄지손가락 보이시죠? 이게 가리키는 이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자기장의 방향,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방향이 N극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는 자기장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고 우리가 손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까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자, 원래 배터리에 전구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전구에 당연히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을 만들었냐면 어떤 코일을 여기에 놓습니다. 자, 코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콘센트 줄 있죠. 그 줄을 이런 식으로 감으면 이걸 다 코일이라고 하거든요. 자, 코일을 그 다음에 전구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냐면 이런 자석을 가져다가요. 여기에 들어갔다가 뺐다가 들어갔다가 뺐다가 들어갔다 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딱 들어갈 때 그때 전구에 뭐가 켜지냐면 불이 이렇게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얘가 그냥 이렇게 딱 내보냈어요. 또 그 순간에 또 전구에 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구에 불이 켜지려면은 뭐가 흘러야 되죠? 당연히 전류가 흘러야 되죠. 아까 배터리에서 전구가 켜졌던 것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 전류가 꼭 흘러야 되는데 지금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배터리나 이런 게 연결되지 않아 있죠. 그런데 뭐만 하는 걸로 자석을 그냥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는 것만으로도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자석이 뭘 만들죠? 그쵸? 자기장을 만듭니다. 근데 들어갈 때, 그 다음에 나갈 때, 그때만
전구에 불이 들어온 걸 보면 자기장의 변화가 뭘 만든다?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거죠. 뭘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그런데 왜 자기장의 변화냐면 들어갈 때만 켜져요. 그 뒤로는 다시 꺼집니다. 또 나갈 때 그 순간에만 켜져요. 그리고 또 꺼집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의 변화는 어디에 자기장의 변화냐면 코일 속의 자기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를 보시면 이 자석이 그대로면 자기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들어가게 할 때 코일 속의 자기장이 많아지는 거죠. 내보낼 때 코일 속의 자기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똑같은 변화지만 어디냐면 코일 속의 자기장의 변화일 때 뭐가 생긴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코일은 사실은 자기장, 방금 그 코일 내의 자기장이 변했었는데 자기장의 변화를 아주 싫어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방금 이런 그림처럼 N극이 가까이 이렇게 오면은 이 가까이 오는 거를 막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얘를 최대한 밀어내려고 하고요. 만약에 얘가 막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막 끌어들입니다. 왜냐면은 변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코일 내에 자기장을 만드는데 N극이 들어옵니다. 그럼 N극을 밀어내고 싶죠? 밀어내고 싶으니까 위쪽에 N극을 만들고 아래쪽에 S극을 만들면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코일에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 N극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N극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를 아까 제가 코일에서는 네 손가락을 감으면 전류라고 했었죠. 전류를 이렇게 흘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흘리면 얘를 봤을 때 전류를 감아주니까 엄지손가락이 위를 가리키고 위쪽에 N극이 생성되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만약에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그럼 코일 내에 자기장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죠. 줄어들게 되니까 끌어당기고 싶어요. 근데 N극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여기가 S극이 돼야 되고 이쪽이 N극이 돼야 N극과 S극 사이의 그 성격에 의해서 끌어당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나가는 게 또 싫은 거예요. 코일은 뭔가 변화하는 게 싫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N극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N극이 이쪽 방향, N극이 아래쪽 방향이 이렇게 손가락이 아래쪽 방향으로 가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처럼 내 손가락을 다시 감아주면은 이때의 전류의 방향은 이쪽이 되게 됩니다. 아까는 자, 위쪽으로 오른손을 하고 말았으니까 이렇게 흐르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런데 이 전류는 결국에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코일 내에 자기장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니까 자기장의 변화가 싫어서 전류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배터리를 연결하거나 또는 뭔가 콘센트를 꽂거나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의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이 자기장의 변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전류라고 해서 유도 전류라고 하고요. 이렇게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이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그 주변에 생기더라. 자기장이 변화할 때 또 전류도 만들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류는 우리가 전류라고 배우지만 뭐랑도 전기장이랑도 뗄 수 없는 관계다. 결국에 뭐가?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수업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